당뇨병 약물 사용에 있어서 가장 흔한 부작용과 미리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심각한 거는 저혈당을 오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약물로 인해서 위장관 장애가 있을 때는 어떤 약 때문에 그런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약물로 인해서 탈수에 빠지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포닐 유레아라는 계통의 약입니다. 직접적으로 췌장을 건드리니까 인슐린 분비를 나오게 하니까 우리가 인슐린 주사 맞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인슐린 주사 맞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다 보니 혈당이 약을 먹으면 한 알만 먹는데도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혈당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메트포민이라는 약인데요. SGLT2 이니비터라는 약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위고비 성분이 그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라는 약으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두 가지 용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민통합내과 정형외과의 내과 원장 조문숙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본 당뇨병에 대한 기본 검사, 추적 검사를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본인 정말 당뇨병 환자들이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병원에는 처방전을 다 한 장씩 주는데 개인 병원에도 처방전을 안 주더라도 약국이 요즘은 약에 대한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그냥 버리시는데 절대 버리지 마시고 당뇨병 약이 무슨 계열의 약을 드시는지 조금 아시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가장 심각한 거는 저혈당을 오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약물로 인해서 위장관 장애가 있을 때는 어떤 약 때문에 그런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약물로 인해서 탈수에 빠지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오늘은 키포인트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약물 사용에 있어서 가장 흔한 부작용과 미리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포닐 유레아라는 계통의 약입니다. 직접적으로 췌장을 건드려서 인슐린 분비를 막 나오게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췌장을 건드리니까 인슐린 분비를 나오게 하니까 우리가 인슐린 주사 맞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인슐린 주사 맞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다 보니 혈당이 약을 먹으면 한 알만 먹는데도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혈당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 중에 첫 번째 설포닐 유레아는 저혈당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시경을 하거나 또는 다음날 아침에 어제 저녁에 뭐 설사를 했다. 아침에 설사를 해서 내가 도저히 뭘 못 먹는 상태다. 내 몸 상태가 식사를 거의 못하는 상태다. 그러면 약 중에 설포닐 유레아는 반드시 빼셔야 됩니다. 우리가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당 조절을 잘하면서 저혈당을 유발해서 내가 몸 상태가 내가 근무를 하기 힘들 정도, 몸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다. 그거는 절대 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메트포민이라는 약인데요. 본인 약 중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콩팥 기능이 나쁘지 않는 한은 메트포민이 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차약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당뇨병 환자 보험에는 무조건 1차약을 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약은 내가 갑자기 이유 없이 막 이게 복통이 생기고 구토가 나고 막 설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약은 잘 드시다가도 그 약이 들어가는 순간 설사를 더 심하게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입에서 막 금속성 냄새가 나고 막 구역질이 나고 그다음에 막 토하고 이러면은 그 약은 잠시 그걸 조금 빼고 이 설사가 먹고 몸 상태가 이게 속이 편할 때까지는 조금 약을 조금 보류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2, 3일은 혈당이 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 약을 계속 드시는 상황에서는 설사가 계속 지속할 수가 있고 이게 낫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장관 장애가 심하다. 메포민이라는 약은 잠시 중단했다가 그 다음에 드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즘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약이고 워낙 그 효과가 좋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효과가 있어서 많이 쓰는 약인데요. SGLT2 이니비터라는 약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때까지는 직접적인 어떤 혈당의 생성과 또는 억제 요런 거, 그다음 인슐린을 자극하는 이런 기전에 놨다면 SGLT2 이니비터라는 약은 정말 획기적이게 우리가 소변으로 당뇨병 환자는 당이 빠져나가거든요. 그 나가는 당을 우리 몸은 보통은 콩팥에서 나가는
나가는 입구에서 90%를 다시 재흡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이든 단백질이든. 근데 당에 대해서 90% 흡수를 하는 거를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SGLT2 인히비터라고 하는 게 저해제란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 혈당이 높은 당뇨병 환자가 소변으로 당이 나가는데 그 나가는 것을 다시 우리 몸은 나가기도 하고 흡수를 하는데 당뇨병 환자는 흡수만 해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나가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90% 흡수하는 것조차도 흡수를 못하게 해놓은 약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평상시보다 소변을 자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당을 90%를 흡수를 못하게 하니까 매번 소변 볼 때마다 당이 포도당이잖아요. 포도당이 흡수가 안 되니까 내가 체중이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구체에서 당을 아예 90%를 내보내니까 방광에 항상 그 단성분이 많이 돼 있죠. 소변을 안 참고 그냥 빨리빨리 내보내면 괜찮은데 소변을 참는다든지 내가 근무 중에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서 참다 보니 이게 아주 단 그 소변이 방광에 오랫동안 머무는 결과가 되니까 방광염이 잘 생기고 아래쪽에 특히 여자분들은 그게 습한 곳에서 곰팡이균이 생긴다든지 가렵다든지 아랫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자, 아주 심각한 신우신염으로 갔다든지 콩팥에 염증이 심해서 열이 나서 입원을 했다든지 하면 이 약은 될 수 있으면 당분간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체중 변화, 체중 빠지는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합병증도 줄여주고, 왜냐면 볼륨이 좀 빠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도 좀 빼고 그 다음에 심장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요즘 당뇨병 아닌 심부전 환자에도 이 약은 좀 쓰는 약 중에 있습니다. 볼륨이 빠지니까 혈압도 치료가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숨 차고 이렇게 심장이 부어있는 사람에게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단점은 요로감염이 있고 방광염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제가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약은 사실은 이거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별로 조심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는 위고비 성분이 그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라는 약으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두 가지 용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결국은 울렁거리고 메스꺼리고 소화가 안 되게 하고 헛배가 부르게 하고 복부 팽만감을 유지합니다. 그 주사를 맞는 환자분들은 역시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소화가 안 되게 하고 위장 운동을 떨어뜨려서 많이 못 먹게 하면서 당뇨병을 좋게 하는 약인데 그 주사를 맞으면서 내가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 드시고 뭐 가스알맹수 드시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설사를 하거나 너무 복통이 심하거나 또 환자가 또 변비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혹시 그 주사하고 연관돼 있지 않는가 담당 스님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이 약을 쓰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알아서 주겠지요가 아니고 이게 매번 오실 때마다 그 약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작용을 다 설명을 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 봉지를 보시고 내가 쓰고 있는 당뇨병 약이 적어도 무슨 종류인지는 좀 알아서 이런 주의점을 좀 미리 체크를 좀 하신다면 약을 제대로 쓰면서 합병증도 예방하고 또 약의 아주 좋은 점을 100% 혈당 강화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당뇨병 약은 반드시 내가 한번 확인해 보자 하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